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법의 대지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인해 항상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백합은 세상 어느 곳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는 엘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언제나 대지와 백합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나눠주었습니다. 엘렌은 어릴 적부터 대지와 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지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을에 전해졌던 전설들을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반딧불의 축제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해마다 특정한 밤, 백합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때 땅 밑에 숨겨진 마법의 연못이 열리고, 이때 반딧불이 하늘을 수놓는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엘렌이 16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해, 그녀는 반딧불의 축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특별한 밤을 기다렸고, 드디어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밋빛 대지로 모여들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딧불의 축제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반딧불들은 마치 별처럼 하늘을 수놓았고, 그 빛은 바람을 타고 장밋빛 대지를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엘렌은 대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렌, 너의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이 연못에 물을 볼 수 있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너의 진정한 소망을 말해보아라. 엘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행복을 원했으나, 또한 자기 자신의 미래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은 그녀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저는 마을의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요. 사람들이 항상 웃고 우리가 키운 백합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순간 대지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백합의 꽃잎들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엘렌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그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밤 이후로 마을은 번영했고, 장밋빛 대지는 언제나처럼 찬란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엘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엘렌의 기적적인 소망은 마침내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이야기거리로 남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푸른 숲속에 작은 꿀벌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비엘라였습니다. 비비엘라는 항상 그녀의 벌집을 떠나지 않고 꽃가루를 모으는 일을 즐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갈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비비엘라는 숲 가장자리로 날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그녀가 이제껏 보지 못한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비들은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사슴들은 여유롭게 숲을 거닐었습니다. 숲의 향기는 비비엘라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숲의 깊은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숲속을 날아다니던 중 비비엘라는 광활한 들판에 다다랐습니다. 들판에는 온갖 색상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친절한 잠자리 메르탱을 만났습니다. 메르탱은 비비엘라에게 들판과 주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비엘라는 더욱 새로운 것들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비엘라는 용기를 내어 더 먼 곳으로 날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부르는 개구리들이 사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개구리들은 낯선 방문객을 반겨주며 비비엘라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비비엘라는 개구리들에게 숲과 꽃들, 그리고 메르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구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고, 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모험을 떠나면서 비비엘라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산맥을 넘어 사는 고슴도치 필립과 새벽녘에 이슬을 마시는 방식에 대해 털어냈고, 숲 건너편 강에서 놀고 있던 작은 물고기 루시와 만났습니다. 루시는 강과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여기서 비비엘라는 아주 큰 것들과 작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비엘라는 여행이 끝날 때쯤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면서 자신 또한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꽃가루를 모으는 꿀벌이 아닌 친구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꿀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작은 벌집으로 돌아온 비비엘라는 개구리들, 필립, 루시, 그리고 메르탱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의 탐험 이야기를 벌집의 다른 꿀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비비엘라는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과 많은 친구들을 가진 꿀벌로 다른 벌들에게도 모험을 떠나라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비비엘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숲과 벌집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는 동화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모험은 모든 이들에게 세상을 탐험할 용기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시에르는 푸른 언덕과 꽃으로 뒤덮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제과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과점의 이름은 라빵 마법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과점을 아주 특별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빵에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제과점의 주인인 피에르 아저씨는 항상 그의 손님들을 위해 새로운 빵을 구웠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 빵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그러나 피에르 아저씨는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 한 미스터리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피에르에게 특별한 레시피가 적힌 고대의 빵 굽는 책을 주었다. 이 책에는 마법의 바게트를 만드는 법이 쓰여 있었으며 그 바게트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담겨 있었다. 피에르 아저씨는 이 비밀을 지키며 자신의 제과점에서 매년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만 마법의 바게트를 구워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게트를 먹고 나면 마을 깊은 곳에서부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한 농부가 마법의 바게트를 한 입 베어 물고 나서 자신의 농장에서 그 해 가장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욕심 많은 여행자가 마을을 찾아와 이 전설을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마법의 바게트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피에르 아저씨의 제과점을 훔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밤이 되자 몰래 제과점에 침입했고 마법의 책을 찾았다. 하지만 그 순간 피에르 아저씨가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피에르 아저씨는 여행자에게 경고의 말을 전했다. 이 책은 그냥 빵 굽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세. 진정한 마법은 나누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피에르의 말에 여행자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에게 사과하였다. 그리고 바게트를 교묘하게 굽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이후로 여행자는 마을에 정착하여 피에르의 가르침을 받아 빵 굽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매년 마을 축제 때가 되면 함께 마법의 바게트를 구웠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까지 함께 소원을 빌고 그 바게트를 나누어 먹었다. 피에르 아저씨는 마법의 의미를 깨달았다. 마을 전체가 함께 모여 서로의 꿈과 행복을 나눌 때 그곳에 진정한 마법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피에르 아저씨의 제과점이나 빵 마법사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속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고즈넉한 숲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숲은 많은 동물들이 함께 생활하며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나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그늘을 만들고 불어오는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자연의 음악을 연주했어요. 이 숲 한가운데에는 티피라고 불리는 작은 풀잎이 살고 있었어요. 티피는 다른 풀잎과 다르게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그는 매일매일 바람에 몸을 맡겨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티피는 숲 밖의 세상이 두렵기도 했어요. 그곳에는 겁나는 것들이 많다고 다른 풀잎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티피는 청설모 피에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의 각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또 다른 모험가였어요. 피에르는 티피에게 숲 너머의 높은 산과 넓은 들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티피는 그 이야기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드디어 숲 밖으로의 모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와 함께 떠난 모험에서 티피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푸른 하늘과 맞닿은 구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들판에서는 다양한 꽃들과 벌들이 춤추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또한 티피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친절한 나비 클레르와 두더지 마르셀 그리고 현명한 올빼미 오노레가 그들입니다. 하지만 모험은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폭우가 내려 티피와 피에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티피는 피에르의 지혜와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티피는 점점 더 용감해지고 또 다른 곳으로의 모험을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느낄 때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티피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티피는 다른 풀잎들과 함께 숲의 역사를 나누고 어렵고 먼 곳으로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풀잎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죠. 이후로도 티피는 종종 피에르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끝에 항상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두렵지만 아름다운 곳이며 용기 있는 자에게는 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풀잎 티피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 숲 어디에선가 속삭이듯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그 숲을 방문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바람결에 실려오는 옛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친구가 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